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오늘은 회사 설명을 안 할게요. 다 아는 회사니까. 현재가 32,300원, 시가총액 3조 7,422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의 현금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사주가 7.9% 정도 있고 유동주식이 28%밖에 없어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당연히 카드사니까 카드 매출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할부와 리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의 전망을 살짝만 살펴보자면 이게 국내 카드 승인 실적이거든요.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2016년에 700조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850조 정도 되죠. 하지만 이 노란색 선이 성장률이거든요. 금액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크게 본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깔려 있죠. 이 말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카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애초에 돈을 안 버는 백수라면 카드가 발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카드 산업은 조만간에 역성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망 자체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드사들이 이거 카드만 하면 우리 망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자동차 할부라던가 캐피탈 영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 확장의 한계를 맞으면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카드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수익이 안 나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실적이 상승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소리예요. 주가를 보시면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2014년에 제일모직이 상장을 한다고 공모로 처분을 했어요. 3,300억에 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한테 따로 지분을 추가로 또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겠죠. 회사에 현금이 많아지면 무슨 기대가 생겨요? 배당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실제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2013년에 배당 총액이 800억이었는데 2014년에는 1150억이었거든요. 늘긴 늘었는데 회사에 현금이 4천억이 넘게 생겼는데 배당으로 늘어난 금액이 350억이다? 이러면 저 같아도 이거 배당 발표하자마자 매도했을 것 같거든요. 2015년 내내 떨어지다가 2016년에는 그러면 왜 올랐냐? 이때 2016년에 삼성카드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579만 주를 5%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당시 주가로 2,500억 정도라고 해요. 회사에 있던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전망도 그렇게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고 2018년, 2019년에 보시면 32,000원 선에서 주가 방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배당 수요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 방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번에 저가를 찍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배당락을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부터 매출액과 이익이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을 못했겠죠. 그나마 순이익률은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PER도 11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배당은 이번에도 1,600원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이 늘었다는 건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삼성생명 쪽에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목표가를 한번 보자면 20년 매출 3조 2,390억에 순이익 3,948억 정도가 이번에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정도고,
배당금은 뭐 1,600원 주겠죠. 이걸 주식수로 나누면 EPS가 3,407원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PER이 11에서 13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1배를 해주면 37,500원 정도를 2020년 실적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고, 21년 예측치는 이것도 컨센값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성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21년 실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출 5% 성장 가정에 이익은 3.3% 성장 가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PER 11 수준에서 42,300원까지 목표가로 제시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면 37,500원이면 16.4%, 그리고 42,300원이면 31.4%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배당금 옆에 있는 퍼센트는 배당 성향이에요. 이걸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저 초록 선이 1,600원에서의 주가 방어선이고요. 중간에 있는 보라색이 20년 실적으로 본 목표가가 되겠고, 저 빨간색이 21년 컨센값으로 본 목표가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정도 금액을 목표가로 보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가 초록선에 거의 붙어 있죠. 이 밑으로는 하락이 안 나올 거다. 나와도 크게 안 내려갈 거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여기까지 보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점프로 건너가야 하는 절벽이 있다고 해봅시다. 절벽을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내 다리 힘으로 저 거리를 점프를 할 수 있는지, 절벽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떨어지면 얼마나 다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봅시다. 밑에가 끝도 없는 절벽이라면 뛸 수 있을까요? 물론 뛰어서 잘 건너가면 문제가 없겠죠. 다리 힘을 기르는 것도 좋고요. 멀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뛰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왕에 뛰는 거 높이도 좀 낮고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지점에서 점프를 하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2m를 뛸 수 있어도 실수 한 번 하면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리 힘을 기르거나 뛰는 법을 배우는 걸 주식에서 기술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뛰어도 좋을 만한 위치를 찾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제가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추천 영상에 주식 영상이 그렇게 뜹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느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뭐 구독자 종목 분석이라고 써놓고 10분 만에 종목 10개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뭐 매물 벽이, 지지 세력이, 저항선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누구한테 사라, 사지 마라 라고 하려면 그 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회사에서 뭐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배당으로 이익 공유를 얼마나 해주는지 등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상에 조회수가 수천 개가 찍혀 있는 걸 보고 현타가 잠깐 왔습니다. 저는 종목 하나 보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